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장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마치고요. 이제 4장 jQuery 말씀드린 바대로 jQuery 기초, 아주 기초입니다. 아주 기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한번 일단 보시죠. 예, 제가 왜 jQuery를 4장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기초 부분을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jQuery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자바스크립트를 하다가 왜 jQuery를 이제 우리가 제가 여기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jQuery라는 거는요, 클라이언트, 즉, 유저다, 그죠? 엔드 유저들이 브라우저, 즉, 웹사이트에 어디 접속을 할 때, 이제 그러한 페이지죠. 그죠? 웹페이지 제작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이 되는, 거기에서 핵심 기능만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다, 즉 도서관이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집약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크로스 브라우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거는 여러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데 사용하기 쉬운 이런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요 API를 통해서 우리가 HTML 문서 탐색과 그리고 조작, 그리고 이벤트 처리, 애니메이션, AJAX 등을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AJAX는 이제 데이터 통신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포매터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AJAX하고 제이슨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아직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나오니까. 자, 그리고 함수에 별도의 이름을 붙이면 같은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함수를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까지는 일단은 뭐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수준이고요. 일단은 얘는 뭐라는 것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제작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자바스크립트에 기반이 되어서 자바스크립트의 핵심 기능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모아놓은 그냥 일종의 집약체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른 내용이지, 올바른 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jQuery를 먼저 배우는 이유를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jQuery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실무적인 코드가 아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예제 그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소스가 일단 길어져요. 소스가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짜게 되면 코드량만 늘어나서 그 코드량에 신경을 쓰고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혹은 문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게 jQuery를 이용을 하면 훨씬 특정 기능이나 문법을 배우는데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웹 프로그래밍에서 jQuery는 웹 표준이라고 딱 지정은 안 해놨지만 거의 표준 아닌 표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접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반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에 jQuery를 우리가 중급 정도에 가서 이제 배울 텐데요. 거기에서 jQuery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보면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 지금 jQuery를 아주 기초 부분을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jQuery 기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jQuery 구문을 읽고
이게 뭘 하는 놈이고 해석할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은 그러니까 jQuery에 아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중급 부분에서 따로 제가 배울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면서 jQuery를 조금씩 너무 많이는 아니라 그냥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예제에 그렇게 나올 거니까요. 제가 그때 설명을 또 조금씩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급 부분으로 넘어가서 jQuery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소한 낯설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더 빨리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장을 기초 코드를 기초 jQuery의 기초를 지금 4장으로 배치를 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왜 jQuery를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바스크립트도 되는데, 맞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래 코드를 일단 한번 보죠. 자, 흔히, 의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HTML 코드를 이렇게 써서 클래스 선택자,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HTML 그리고 CSS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1장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바디 태그에서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li 태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id 선택자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왜 jQuery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샵 메뉴 2 여기서 샵은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 CSS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클래스 선택자는 점 메뉴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런데 ID 선택자도 같이 줬다. 그죠? 그래서 ID 선택자는 샵 해서 메뉴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죠. 메뉴 1이나 메뉴 2를.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클래스 선택자는 여러분들도 성격을 잘 알다시피 그룹을 지어서 한목에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지정을 하고자 할 때 스타일을 주고자 할 때 클래스 선택자를 쓰는 거고 ID 선택자는 유일하게 가져가서 얘를 유니크한 선택자가 ID 선택자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얘만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러한 내용을 쓸 때 우리가 ID 선택자를 쓰죠. 그래서 여기서 샵 메뉴 2라고 하는 요 ID 선택자네요. 그죠? 요거에 li 태그의 글자색 요 메뉴 2의 다시 1부터 2-5까지 이 글자색을 모두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짠 거와 그리고 뭡니까? jQuery로 만든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보시면 자 윈도우.을 onload 하면 윈도우가 열릴 때 자 펑션 함수를 실행을 해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바에다가 메뉴 2에다가 변수에다가 도큐먼트 현재 문서에 우리가 get element by i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id를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메뉴2라는 id를 자 여기에다가 메뉴2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웹 요소 이 UL 태그 얘가 얘잖아요. 그죠? 얘를 여기에다가 이제 담는 거예요. 그죠? 담고 난 다음에 이제 바에다가 li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메뉴2를 얻어왔으니까 지금 UL 태그의 li 태그들은 전부 다 자식 태그다. 그죠? 그죠? 그래서 메뉴2에 get elements by tag nam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태그 네임이 li인 것들을 여기에다가 배열 형태로 잡아 넣겠죠. 그죠? 배열로 5개가 되겠네요. 그죠?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돌리고 있어요. 그죠? 반복문을 돌리는데 자, i는 제로에서 li list.length 우리 봤죠. 그죠? 그럼 이거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li의 0번째 요 놈이 되겠죠. 그죠? 요 1, 요 놈을 바 li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고 li 점 하면 이제 스타일이라는 스타일 이제 CSS 스타일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스타일을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컬러를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샵 F00 이거 뭡니까? RGB니까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가 R이니까 그래서 RGB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반복문을 5번 돌면서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요. 실제 이렇게 해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 코드를 지금 뭐예요? 이거는 jQuery 코드는 2줄만에 끝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libs라는 폴더 이제 이거는 우리가 jQuery를 다운을 받았든지 아니면 CDN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실습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얘는 jQuery라고 해서 min.js를 우리가 jQuery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다운을 받아 가지고요. 일단은 폴더에 넣어 놓고요.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 샵입니다. 샵이 들어왔고 도큐먼트 그러니까 현재 샵 도큐먼트에 ready 되면 페이지가 준비가 되면 자 펑션 실행해라. 근데 샵하고 뭐예요? 샵 메뉴 2에 li 이래 바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웹 요소를 바로 이렇게 샵해서 찾아와 버리죠. 거기에다가 .css 해서 여기에다가 컬러 값을 f00로 만들어라. 2줄이면 끝난다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뜻은 웹 요소를 찾아라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샵하고 샵이 아니죠. 달러죠.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예, 달러죠. 그죠? 달러 해서 여기다가 샵 메뉴 요거죠. 그죠? 맞나요? 요거다. 그죠? 그 중에서 자식 태그인 li 태그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색상을 빨간색으로 글자 색상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바로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에 코드는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드. 이거는 2줄이에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는 거는 물론 폼을 돌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얘는 먼저 상위 선택자인 메뉴 2를 찾아오고 있는 by id, get element by id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메뉴 2에 있는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li 태그를 또 배열 형태로 받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자의 입장이라면 이 코드보다는 이 코드를 그래도 쓸 줄을 아신다면 훨씬 이게 편리하죠. 그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jQuery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jQuery에 요 파일 있죠. 그죠? jQuery-11.0.min.js 이 파일 안에 이러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여기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기능들이 제공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땡겨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2줄만 추가를 하면 위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현업에서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쓰긴 쓰죠. 쓰는데, 이것도 쓰고요. 이것도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적인 코드는 실제 위에 코드보다는 아래 코드가 더 많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예. 소스 코드도 차이가 있고요. 됐습니까? 예. 이게 jQuery를 사용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jQuery의 사용법을 한번 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jQuery 기능이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연결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CDN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자, jQuery.com 다운로드에 가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우리가 여기 라이브러리에 넣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 src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jQuery를 이거를 가져오겠다. 이걸 쓰겠다라고 알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장에서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jQuery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3.5.1까지 뭐 이렇게 잘 나왔죠. 근데 여기에 컴프레스드가 있고요. 그리고 언컴프레스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압축된 거고,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요. 이게 막 깨져요. 이거는 컴프레스드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막 이렇게 깨져서 보여요. 나중에 실습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깨져서 보이고요. 얘는요, 그냥 이렇게 잘 정리정돈이 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압축된 게 용량이 적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미리 이 jQuery라는 것은 우리를 앞서간 선행 개발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쉽게 하라고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매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막 페이지 슬라이딩, 뭐 애니메이션, 뭐 등등의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굉장히 동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jQuery를 사용하는데 jQuery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여기 적어 놓은 건데요. 자, jQuery를 이용한 노드, 우리가 노드를 웹 요소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UL 태그라든지 아니면 H1 태그라든지 또 뭐 P 태그라든지 우리가 HTML에 태그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웹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 해서 변수를 선언하고요. 달러 넣고요. 변수 이름하고 그리고 달러 해서 CSS 선택자, 우리 아까 봤던 ID 선택자나 클래스 선택자를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바로 가장 기초적인 노드, 즉 웹 요소를 찾는 방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참조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여기 볼 때 요거 달러 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의 정체 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달러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함수예요. 어차피 얘도. 그래서 jQuery라고 생각하시는 초보자도 있겠지만 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얘는 함수 호출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무조건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함수 이름이 달러 갈로 열고 갈로 닫고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달러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함수는 이 함수는 역할은 선택자에 해당되는 즉 CSS 선택자에 해당되는 노드를 찾아서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가지고 변수 이름에 할당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자는 말 그대로 CSS의 선택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ID 선택자도 있고 클래스 선택자도 있고 우리가 태그 선택자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한 3개, 4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자를 HTML에서 코드에서 준단 말이죠. 주면 그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찾고 싶은 선택자를 만들어서 달러 함수에만 매개 변수 여기 안에 매개 변수의 값으로만 넣어주면 우리는 바로 이 웹 요소 즉 노드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 해서 달러 변수 이름은요. 얘가 달러 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 함수에서 리턴해주는 값은 뭐겠어요? 그렇죠. 엘러먼트들 즉 노드 요소들이라는 거죠.
찾기 위한 노드 요소, 그러한 것들을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달러 해서 변수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는, 자, 저장하기 위한 만든 변수일 뿐이고요. 앞에 달러를 붙이는 이유는 바로 jQuery 기능이 들어있는 변수를 표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달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일반 변수 선언할 때는 바 해서 이렇게 I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앞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럼 이거는 아하, jQuery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조금 처음 마주치는 분들은 조금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 조금 계속 이제 우리가 실습해서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로 선언한 거하고요, 달러 i로 선언한 거는 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선언해 놓은 거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우측에 달러 함수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자를 줍니다. 만약에 li 태그다, 그럼 이렇게 선택자를 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jQuery 기능이 들어가 있는 변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달러를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jQuery와 CSS와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CSS의 선택자의 기능으로 jQuery의 기능이 곽광을 받을 만큼 연관성이 아주 높죠. 딱 봐도 그렇잖아요. CSS의 선택자, 여러분들 CSS 공부 다 하셨기 때문에 선택자 기능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jQuery 기능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거는 태그 선택자가 되겠네요. 그죠? div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클래스 선택자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div 태그 밑에 있는 하위 선택자인 ul 태그 선택자를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그쵸? id 선택자 메뉴2 밑에 li 태그가 모든 li 태그를 가져와라 라는 그런 뜻이 되죠. 이러한 노드를, 웹 요소를 찾는 예가 되죠. 이렇게 찾아서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떠한 작업 등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jQuery와 CSS는 그러면 뗄래야 뗄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깊이 연관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CSS의 선택자로 인해서 맞죠? 여기 적어 놓은 대로 제가 CSS의 선택자의 기능으로 jQuery의 기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됐고 개발자들한테 편의성을 많이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초보자가 알아야 할 jQuery의 핵심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달러 해서 대상하고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벤트를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이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CSS나 HTML에서 우리가 유사 선택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hover, 그리고 onClick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버튼이나 아니면 글자나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클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사용자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그거죠. 이벤트죠. 이벤트. 그죠? 그래서 달러하고 대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벤트 리스너. 그러니까 리스너는 듣는 사람, 아니 듣는 자, 듣고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벤트가 터지는지 듣고 있는 애예요. 알겠죠? 이벤트가 터지는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는 달러 대상 하고요. 그리고 단축 이벤트 함수. 아시겠죠? 단축 이벤트 함수를 바로 써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리스너를 이렇게 넣어두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터지면 이 리스너가 듣고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벤트를 등록할 때 지금 내용을 여기에 예제로 제가 적어놨는데, 야, 도큐멘트 get ready가 되면 자, 펑션 실행해라. 준비가 되면 이거를 실행을 하는데, 자, 어떻게 이벤트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샵 btn 체크라는 아이디 선택자를 가지고 있는 아마 버튼이 되겠죠. 그죠? 버튼에 .on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라? 이 펑션을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또는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단축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btn 체크에다가 클릭이라는 얘라는 함수를 등록을 해두면 클릭이 되면 이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을 설정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자, 여기다가 달러 대상 해서 바로 CSS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CSS 설정할 때도 스타일 이름하고 그리고 그 스타일에다가 어떤 값을 주면 스타일이 설정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 btn 체크하고 on 해서 클릭해서 클릭이 되면 얘는 이 버튼이 클릭이 되었으면 달러 여기에 지금 중괄호 안으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달러 샵 패널 샵 패널이라는 아이디 선택자를 이제 웹 요소 노드를 찾아서 그 패널이라는 놈한테 웹 요소에다가 CSS 스타일을 입혀라. 뭐 어떻게 보더라는 우리가 뭐죠? CSS 스타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더는 테두리죠. 그죠? 테두리를 4픽셀의 실선 타입으로 뭡니까? 실선 타입으로 이렇게 빨간색 선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 버튼이 클릭이 되면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죠. 이게 이벤트를 등록하고 그리고 스타일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제 jQuery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같이 우리가 실습해서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은 쉽게 이 두 부분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만 우리가 봤고요.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놈이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장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jQuery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읽고 해석할 정도만 된다면 해석할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뭐 디테일하고 아주 이제 좀 복잡한 그런 기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중급에서 제가 따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요 정도만 알자라는 게 이 강의를 찍은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아시다시피 저는 이 선택자를 jQuery를 다운을 받아 가지고 저장을 하고 땡겨오고 그리고 이 달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선택자를 주어서 매개 변수를 던져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벤트도 올려보고 그리고 스타일도 지정을 해보는 그러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같이 몇 번 해보면요 금방 여러분들은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jQuery 기초에 대해서는 좀 적은 내용이니까요 요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실습 강의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